지난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날인 만큼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합의되지 않은 공감대가 없는 한일 협정과 또 소녀상 훼손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들이 좀 편하게 웃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로 정해봤습니다. 위안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 주제로 잡았는데요. 먼저 경상남도 안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기림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이 돼 있다고요? 네.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인데요. 예. 2015년 8월에 통과됐고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8월 14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내가 위안부였다라는 용기 있는 증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용기 있는 그 고백,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8월 14일 전후로 경상남도 전역에서 기림일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더해서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8월 14일에 기림일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원 조례에는 이렇게 기림일을 명시하고 있고요. 더해서 2015년 당시에 경남에 총 8분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하고 계셨었거든요. 지금은 벌써 3분 돌아가시고요. 5분만 생존해 계시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제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간병비, 병원비 지원, 그리고 장례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좀 전에 김희승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당시에 조례를 발의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네. 그 도청에서 집행부의 반대라든가 또 뭐 상임위에서 한 차례 보류되기도 했었잖아요, 중간 네.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관련 위안부 관련해서 이런 제도나 조례를 만드는 게 보면은 경남도 그렇지만 지자체만 순탄치가 않아요, 과정이. 대부분 좀 지자체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요. 예컨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부산에서도 그 소녀상 관리를 위한 그 조례가 통과됐는데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외교부와 부산시에 좀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이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들이 참 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힘들죠. 말씀하셨지만 경남에 5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고 전국적으로는 37분인데요. 경남에 계신 분들 건강하신가요? 제일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MC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37분 계시는데 지금 경남에서만 5분 계십니다. 그중에 4분은 장안에 계시고 1분은 저희 고향 통영에 김복등 할머니시죠. 거주하고 있습니다. 100세.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 생존자분들 중에서는 최고령이죠. 예. 최고령인데 장안에 거주하시는 이제 김양주 할머니는 93세. 그 나머지 이제 3분은 좀 공개하기가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좀 근황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37분 남았다는 숫자가 굉장히 가슴 떨리는 게 뭐냐면 이게 한 해, 2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37이라는 숫자가 언제 확 줄어들지 그게 더 떨리고 걱정이 되거든요. 37분 중에 지금 건강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투병 중이세요. 그리고 90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한 해, 2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할머니 한 분을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그 화면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낯선 땅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짓밟혔던 소녀들. 억울한 피해자였지만 치욕스러운 과거와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세월.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누이였던 소녀들은 한 번도 꽃다운 시절을 누려보지 못한 채 앙상한 노구만 남았습니다.
회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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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 하면 참 이기를 너무 간 것입니다. 춤 살기만 하면 나 참 춤을 뛰고 났어. 1991년 8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지 26년. 일본의 사죄를 기다리던 할머니들은 하나둘 지쳐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겨우 37분이 남았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5명의 생존자 가운데 한 분인 김양주 할머니. 93세 고령인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 대련의 위안소를 전전하다 연합군 포로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홀로 모질고 외로운 세월을 견뎌온 할머니. 이런 할머니와 모자의 연을 맺은 홍종수 씨는 할머니의 수양아들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늘 할머니 곁을 지켜온 고마운 아들이죠. 잘 계셨어요? 예? 시원해요. 정수 알아보겠습니까? 수희야 불러보이소. 아이고 저다 이리 대비는 거겠네.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마비로 허공만 맴도는 손. 병원 누구가 된지 이제 올해 3년째 들었는가 뭐 4년째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할머니 자기 손수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자숙 했다가 갑작스레 됐거든요. 매사 빈틈없던 할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걔안타. 걔안타 그런 게 뭐 있겠노.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늘 괜찮다며 아들을 다독이는 할머니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뇌경색이 온 이후로 현재까지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 그리고 삼킴 장애 그리고 이제 좌측 편마비가 심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뭐 많은 회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작년 초에 이 뇌경색이 어떻게 발견된다 하면 농자궁 증상으로 그 자궁에 감염이 돼서 농이 찬 거죠. 일반 여성분들한테 잘 안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안부 옛날 과거 위안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질환이 와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이 안타까웠고 현재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처치는 하루 2차례의 재활치료가 전부. 돌처럼 굳어가는 근육과 신경이 악화되지 않길 바랄 뿐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기능이 별로 좋지 않으셔가지고 할 수 있는 치료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능 유지 더 나아질 수는 같이 하기 힘드셔서. 그래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온 건 가슴 깊이 응어리진 통한 때문이겠죠. 약과 대용 식사로 근근히 이어온 삶에서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그분 앞에 보면 사죄 자기들 잘못을 사죄를 좀 해주시면 돌아가기 전에 그게 뭐 내 소망입니다. 그뭐 돌아가시면 그걸 5만 원을 좀 씻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일본은 고생한 거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없다 이래 하니까 이제 억울하다 이게. 나비처럼 훨훨 날아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할머니에게 허락된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젠
정말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좀 말이 없어졌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없죠. 우리가 저 할머니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의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할머니들한테 따뜻하게 또 감사 안아 드릴 시간도 남지 않았고, 그죠? 그리고 이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게 37분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그 누군가의 할머니지만 우리 모두의 할머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좀 우리는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김양주 할머니 제가 2015년에 조례 만들 때 대게에서 뵀었어요. 대게에서. 집에 계셨고요. 대화가 됐었고. 물론 그때도 몸이 완전히 뭐 건강한 상태는 아니셨지만 충분하게 의사소통은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마산 우리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할머니 어렸을 때 마산에서 사시다가 어렸을 때 취업 사기로 중국으로 아마 끌려가셔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그 상처 때문에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 지금 93세인데 93년 동안 외롭게 가족도 없이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외로운 수양 아들 만나서 같이 가족을 이루었는데,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수양 아들님도 건강이 썩 좋지를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우리 통영의 김복덕 할머니 조금 사연이나 근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1918년도 우리 김복덕 할머니는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김복덕 할머니 12살 때 가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영에 그 그물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2살 때 다니다가 일본 사람을 만나서 좋은데 취직시켜 준다고 해서 따라갔답니다. 거기도 취업 사기. 예.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한참 전쟁이던 중국 다련으로 이렇게 가서 후미코라는 이름으로 일본 위안부 생활을 한답니다. 후미코 하는데 그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참 죽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도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죽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그 위안부 생활을 견디고 통영에 돌아옵니다. 7년 만에. 통영에 돌아오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 없었답니다. 94년대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우리 김복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기수요 시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섭니다. 정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이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비단 김양주, 김복덕 두 할머니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참 고단한 삶을 사셨겠다라는 생각인데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소녀상, 그 소녀상들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뭐 거기다가 자전거를 매달아 놓질 않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있는 오동동 문화거리에 다짐비라고 있습니다. 세워진 게.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24일 오후 9시 정도에 30대 한 시민이 자전거와 자물쇠를 채워놨고요. 그리고 이어 27일 새벽 2시 30분께 다시 자전거를 또 세워놓았고, 그 27일 당일 오전 8시 10분에는 다림비 앞에 놓여있는 항아리를 또 깼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민 모임이 한번 가서 다짐비를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바닥 접합부에 고정 장치가 이제 풀려가지고 이 다짐비가 1cm 가량 앞뒤로 흔들리는 걸 보고 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촉구한 거죠. 이게 이제 창원시가 이제 선상 보호를 위해서 공공조형물 등록을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안상수 시장은 3.15 의거 기념탑, 그다음에 김주열 열사 흉상, 강용기 열사 추도비 등에 대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 앞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위안부 문제하면 개인이 나서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일단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특별추진팀을 꾸리겠다. 그런 얘기는 나왔네요. 예. 일단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설명을 해보면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극적으로 뭐 타결을 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해서 이제 타결해서 최종적 종결을 약속한 일인데요. 우선 과정을 보면 좀 갑작스러운 합의와 좀 일방적인 발표였고요. 이제 그 당시 합의 과정의 상당 부분이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7월에 또 이제 이 위안부 합의 이 검토 TF를 꾸렸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이제 합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25년 동안, 과거 25년 동안 쌓은 탑을 정부가 무너뜨렸다.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10억에 100억 정도죠. 돈을 받은 것도 잘못됐고 이렇게 할 거면 정부가 손을 떼고 재단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대답을 전 정권에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피해자 할머니께서 최선을 다하기 무슨 최선을 다했냐. 아주 잘못했다. 누가 들어도 잘못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2015년 그 12월 28일 합의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첫 번째 그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합니까? 그리고 국가 가해자인 일본 사과했나요? 국가적 사과도 없었죠. 더해서 정말로 국가적 배상도 아니고 위로금조의 10억엔 100억입니다. 100억. 국가 예산에서 100억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예산이거든요. 그거를 위로금이라고. 그 더해서 제일 중요한 거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저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그 전 윤병세 장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합의에 사인을 했는지 지금도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1228 합의에서 제일 정말 화가 나는 대목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그 광복 이후 70년을 지나면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는 적어도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 1228 합의 이후에 완전히 이 문제가 갑자기 정치적 문제로 변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때 공론이 분열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말 그 실책이 이 위안부 합의 그리고 역사 국정교과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합의, 이것은 정말 사회적 합의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국론을 분열시킨 아주 나쁜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지난 7월에 일본과의 양자회담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걸로 끝났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시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했다고 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거든요. 이건 앞으로 이 논조는 계속 유지될 거고 합의는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니까요. 역사적 전면 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과거사 과거 문제는 과거대로 미래지향적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 두 틀에 가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를 받아야죠. 어떤 형태로든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이 태스크포스 팀을 띄웠다는 이야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기하겠다는 예를 들면 의지의 반영인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정부 당국의 의지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민적 여론이 이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반영해서 현재 정부가 TF팀을 꾸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TF팀을 꾸렸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 100억 다시 모금해서 돌려주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더해서 차제에 유네스코의 이
등재하자. 이것을 역사 기록으로 등재하자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더해서 위안부 문제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왜냐하면 지금 남아 계신 37분도 전부 다 생사의 갈림길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있고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일본인데 이것을 기록에 남겨놓지 않으면 이제 정말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 이렇게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파기해야 되고요. 하지만 국가 간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민간 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참 활약이 돋보이고 있어요. 기특하더라고요. 좀 고등학생들이 기성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창원 무학여고 학생들은 직접 배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 수익금은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이제 쓰였고요. 네. 또 창원 성민여고에서는 바자회를 열어 역시 이 수익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단체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뭐 창원뿐만 아니라 양산과 김해, 밀양 지역의 고등학교가 작은 소녀상 세우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 VCR도 봤지만 할머니들이 거의 피해자 당사자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살아있는 저희가 예를 들면 증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증언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사례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후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 기록관을 만드는 것. 지금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차원에서 뭐 할 일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특히 민간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정부죠. 정부의 태도죠. 사과에는 종료 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과를 했으니 또 보상을 했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게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사과를 해야죠. 끊임없이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그나마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10억엔요? 그러니까 그 돈이 과연 대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년 전에 그 지금 통영에 계시는 김복도 할머니를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 2천만 원을 통영여고에 쾌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기부한 돈까지 다 합치면 한 4,200만 원 정도 쾌척을 하셨는데 진짜 일본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분들이 돈이 목적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복덕 할머니가 저한테 인터뷰에서 좀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과거의 취재 기록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김복덕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이렇게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제가 옮겨볼게요. 한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사가 분해서 몸을 뺏겨가지고 시집이라는 곳 한번 못 가고 자식이라도 못 낳아보고 그게 한입니다. 내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만 해주면 내가 좀 아마도 가겠는데 라고 그때 제가 기록했던 거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할머니들 소망은 일본의 끊임없는 진정 어린 사과예요. 말씀하셨지만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말 입을 모아 외치는 그 말씀이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이 할머니들의 이 단 하나의 소망이 허공 속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 또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 오늘 감시자분들 4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된다. 미국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매듭짓지 못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시간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또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저희 감시자들도 작은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